갑자기 느껴지는 두통. 이거 그냥 편두통이겠지 하고 넘겼는데 사실은 뇌동맥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생존율이 50%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요즘 들어 각종 성인병이 늘어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혈관 질환인 뇌동맥류의 환자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선 뇌동맥류의 증상, 자가진단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내 건강,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잠깐의 시간 투자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뇌동맥류를 흔히들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이 뇌동맥류가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뇌동맥류는 어떤 질병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걸까요?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뇌동맥류는 뇌혈관과 관련된 질병입니다. 뇌동맥류의 류는 혹이라는 뜻의 한자인데요. 즉 뇌동맥류는 뇌동맥이 혹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뇌동맥은 일반 혈관과 마찬가지로 튜브처럼 생겼는데 약해진 뇌동맥 부분이 생기고 여기서 혈액이 고여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뇌동맥류가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지주막하출혈이라는 뇌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지주막하출혈은 뇌를 둘러싼 지주막 아래에서 생기는 뇌출혈인데요. 이 뇌출혈이 생기게 되면 30%는 바로 초기에 사망하고 생존자의 3분의 2는 후유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목숨까지 위협하는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인 거죠. 그렇다면 뇌동맥류가 몸에 생겨나면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보통 뇌동맥류의 증상은 터지고 나서 증상이 생기게 되어서 초기 증상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몸에 나타나는 신호들이 존재하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쪽 눈꺼풀이 감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나도 모르게 한쪽 눈꺼풀이 감기는 건데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볼 때 눈꺼풀을 유심히 봐보세요. 왼쪽이나 오른쪽의 눈꺼풀 중 하나가 감지 않아도 감긴다면 뇌동맥류의 증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뇌혈관이 부풀어서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뇌동맥류는 크면 어린아이 주먹 크기까지도 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증상을 얘기하고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왜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하냐면 뇌동맥류가 맞는지 일단 먼저 확인해야 하고 또 뇌동맥류라면 이게 터질 확률이 높은 뇌동맥류인지 어느 정도 터질 확률이 낮은 뇌동맥류인지 확실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당장 터질 확률이 아주 높은 뇌동맥류라면 바로 수술을 받아야 하고 뇌동맥류는 맞지만 터질 확률이 낮다면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치료받으면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증상은 시야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뇌동맥류가 시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시야가 이중으로 보이게 되는 복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또 눈 주변에 통증이나 압박감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한 번씩 나타나면서 지속적으로 생기면 눈의 문제보다는 뇌의 문제이니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증상은 두통입니다. 박리성 뇌동맥류가 생겨나게 되면 두통이 생기게 되는데요. 환자들이 말하길 목 뒤쪽으로 얇고 예리한 두통이 생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느낌의 두통이 잘 사라지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증상은 아직 뇌동맥류가 터지지 않고 머릿속에 잘 있다는 증상이니 바로 병원에 가서 터지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요. 만약 이 시한폭탄 뇌동맥류가 터지게 되면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지금 알려드리는 증상은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하는 증상이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뇌동맥류가 터지면 두통이 생겨나는데 일반적인 두통과 차원이 다릅니다. 일명 벼락두통이라고 해서 견디지 못할 만큼 엄청난 고통의 두통이 생겨납니다. 벼락을 맞은 느낌 같다고 해서 벼락두통이라고 불리는데요. 예고 없이 갑자기 엄청난 두통이 생겨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두통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즉시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통과 함께 꼭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구토와 메스꺼움입니다. 뇌동맥류가 터져서 뇌 안에 압력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고 신경계가 손상되면서 구토와 메스꺼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뇌출혈로 지주막하 공간에 혈액이 쏟아져 뇌척수액과 섞이면서 염증 반응이 생겨 구토와 메스꺼움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두통과 함께 같이 동반되면서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이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가 터져 지주막하 출혈 발생 시 지주막하로 들어간 혈액이 뇌막을 강하게 자극하는데요. 이때 경부근육과 연결된 경막이 자극을 받으면 근육이 뻣뻣해지는 반사적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해지는 경부강직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무조건 119를 부르고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고 응급실로 빠르게 가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뇌출혈이 생기면 골든타임은 3시간 이내로 알려져 있는데요. 진짜 그냥 최대한 빠르게 병원에 가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물론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뿐더러 운 좋게 생명에 지장이 없더라도 뇌세포가 손상이 더 많아져서 심각한 후유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출혈 부위나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신마비나 몸 곳곳에 마비가 생겨날 수 있고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말을 못하게 되거나 발음, 언어장애가 생겨날 수도 있죠. 우리 인생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들입니다.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안 좋은 부작용들이죠. 그렇다면 이런 뇌동맥류, 아울러 뇌출혈까지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동맥류 또한 뇌졸중 안에 포함된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러니 뇌혈관 건강에 좋은 예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혈압 관리죠. 혈압이 높을수록 뇌혈관,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고혈압이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뇌혈관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고 그렇게 되면 혈관이 약해지고 뇌동맥류가 발생하거나 혈관이 터질 위험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건강한 혈압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누가 뭐래도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밥 없이 못 사는 한국인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쌀밥의 양은 줄여야 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달달한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보면 결국엔 당뇨병도 뇌동맥류,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거죠. 혈당이 높은 혈관이 손상되고 혈전이 생겨 혈관이 막히고 뇌혈관과 심장혈관이 막히게 되니까요.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관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과 당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섭취를 늘리는 식습관만으로도 혈압과 혈당 관리에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으니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괜히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고혈압과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켜서 뇌혈관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명상입니다. 아무에게 방해받지 않고 집에서 앉아 눈을 감고 명상을 단 5분만이라도 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나게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그러니 스트레스 때문에 평소에 두통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꼭 집에서 5분만이라도 명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술과 담배인데요. 이건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지나친 음주, 과도한 흡연은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몇십 배나 높입니다. 꼭 절주와 금연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머릿속이 시한폭탄, 뇌동맥류와 뇌출혈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명과도 직결된 질병이고 우리 남은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증상과 예방법들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